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상재입니다. 오늘은 24년 7월 20일 토요일입니다. 지금부터 한상재와 함께하는 인도네시아 자연이 그리워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어제는 그만 제가 하루 건너뛰고 말았습니다. 충전기를 잘못 가지고 서울을 가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방송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따라서 오늘은 이제 금요일 뉴스와 함께 토요일 뉴스를 한때 묶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금요일 뉴스 요약입니다. 가이킨도라고 하는 인도네시아 자동차 협회가요, 인도네시아 국제 모터쇼를 땅그랑에 있는 그 부미 세르뽕 다마이 인도네시아 그 국제 전시장에서 18일 날 개장을 했는데요. 오는 28일까지 전 세계 55개 자동차 회사의 제품들을 출시하고 있는 그런 전시장 사진이 톱뉴스 사진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톱뉴스로는요, 동부자와 주지사 후보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하고 있는데요. 그 결과를 보면은요, 역시 코피파 현 주지사가 26.8%의 지지도로 단연 우위를 달리고 있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 뒤로는 리스마 현 보사부 장관, 그러니까 전 수라바야 시장이 PDIP 당을 업고요, 23.6% 지지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코피파 주지사와 이 리스마 수라바야 시장이 한판 승부를 벌일 수 있는 곳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뒤로 에밀이라고 하는 사람이 3.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아직도 51% 정도의 유권자가 선택을 보류하고 있기 때문에 코피파와 에밀이 어떤 당의 지지를 받을지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미 보사부 장관을 지낸 리스마는요, 상당히 청렴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미 그 PDIP 당을 뒤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3파전으로 동부자와 주지사는 좀 벌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다음은 마약 106kg을 싣고요, 바탐으로 입항한 그 리젠드 아쿠아리우스호에 두 마리의 견공을 투입해서 마약을 찾아냈다고 하는 그런 기사입니다. 그러니까 두 마리의 개가요, 이 거대한 마약 밀수범을 찾아냈다고 하는 거죠. 이제 인도네시아도 공항이나 그 항구에 마약 탐지견을 투입하기 시작했다는 그런 신호탄 같습니다. 이렇게 탐지견을 투입하게 되면요, 호주 멜번이나 시드니 공항처럼요, 인도네시아 정카랭 공항도 통관 절차가 상당히 길어질 수 있습니다. 승객들이 이제 비행기에서 트랩에서 내려가지고 직접 세관이나 공항으로 갈 수가 없고요. 자기 핸드캐리 짐을 그 앞에 쭉 늘어놓고 그 앞을 그 탐지견이 이리저리 다니면서 마약 냄새를 맡게 하는 그런 절차가 하나 더 늘어나기 때문에 공항 수속이 늦어질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뉴스가 있는데요. 금요일 마지막 뉴스는 지금 인도네시아 자동차 시장 경기가 상당히 좋지 않다고 하는 기사입니다. 자동차를 사려는 사람들은 많지만은 차를 살 만한 경제력이 없다 하고 하는 것이죠. 따라서 최근 인도네시아 자동차 판매량 통계를 보면은 그것이 확실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작년 대비 동기에 19.43%, 약 20%가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하여간 오늘 톱뉴스에 전해드린 것처럼 국제 그 모터쇼가 인도네시아 자동차 판매 시장의 그 경기력 하락을 좀 전환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뉴스를 전해봅니다. 자, 그럼 오늘 날짜 토요일 뉴스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사진으로 보는 오늘 톱 뉴스는요, 독일 함부르크 제1공항 대합실에 항공기 탑승 수속을 하려는 그런 승객들이 줄을 지어서 서 있는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윈도우를 기반으로 하는 마이크로소프트 컴퓨터 시스템의 인터넷 중단으로 인해서 미국과 유럽, 영국, 뉴질랜드, 일본, 인도, 이태리, 호주에 이르기까지 거의 전 세계 국가들의 전산망 서비스가 마비되었다고 하는 그런 뉴스입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인도네시아는 이런 교란 사태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물론 한국은 일부 발생했다고 하는데 그리 큰 문제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마이크로소프트의 그 소프트웨어 마비는요, 항공 분야는 물론 그 은행, 그 다음에 언론사, 슈퍼마켓 등의 그런 여러 비즈니스를 교란하거나 마비시켰다고 합니다. 클라우드 스트라이크라고 하는 그런 미국 회사가 사이버 보안 회사인데요. 그들이 운영하는 그 아저랑 AZUR이라고 하는 서비스 중단이 문제를 유발한 것 같다 하는 그런 해명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뭐가 진짜 문제인지는 아직 알려진 게 없고요. 일단 이 소프트웨어를 복구해 놓고 밝힐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애플 맥, MAC죠. 애플 맥을 기반으로 하는 컴퓨터는 팔콘이라는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이번 마비 사건과는 무관하게 잘 돌아가고 있는가 봅니다.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와 애플이 경쟁해서 애플이 이번에는 이겼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따라서 요즘 컴퓨터에는 어떤 체계를 로드할 것이냐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MS를 할 거냐, 애플을 가질 거냐 하는 거죠. 자, MS 기반의 사이버 보안은 클라우드 스트라이크 회사의 팔콘이라고 하는 바이러스 백신 소프트웨어에 뿌리를 두고 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소프트웨어가 바이러스와 기타 사이버 위협을 찾아내는 기능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기능이 마비되면 마치 그 지난번 인도네시아 정부 사이트에 사이버 공격을 받는 것처럼 해커들이 이걸 찾아내게 되면 상당히 위험해진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톱 뉴스이자 정치면 기사에 보면은 제마 이슬라마이야드라고 하는 그런 강경 이슬람 단체가요, 자진 해산을 할 때에 비하인드 스토리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제마 이슬라미아가 해산을 했다고 하는 겁니다. 지난 6월 30일, 그러니까 보고르에서요, 다수의 제마 이슬라미아 고위층 인사들이 우리는 이 JI라고 보통 얘기하는데요, JI를 해산한다고 선언하면서 알려지게 됐습니다. JI는 1993년에 창립되어서요, 인도네시아의 숱한 그 테러를 유발하다가 2024년에 문을 닫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는 인도네시아 정부를 상대로 하는 지하드 이슬람 성전을 펼칠 그런 그 이걸 보통 화란어로 파트아라 그러는데, 이런 강령이 없어지게 됐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들이 가지고 있던 그런 무기, 테러 무기, 또 폭약들은 어디에 뒀을까요? 하는 그런 문제가 남게 됩니다. 고위층이 그냥 말로 우리 해산하겠습니다 라고 선언을 한다고 해서 예하 JI 대원들이 따라줄 것인지, 그건 좀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대장들이 다 우리 해산할 테야 그런다고 해서 밑에 있는 이 대원들이 뭘 먹고 살겠습니까? 해산을 갑자기 오게 되면 그들이 먹고 살 게 없어지기 때문에 그들이 쉽게 그렇게 따라줄 것 같지는 않고, 어느 정도는 좀 저항을 하다가 그만둘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도 이런 기록이 있죠. 지리산, 빨치산, 파르치산의 그런 그 대장들이 북한으로 다 도망갔다 해서 이 사람들이 항복을 하고
목숨을 내놓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그들은 먹고 살 게 없으니까 저항을 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어쨌든 지도층이 해산을 자진해서 결정한 것이기 때문에 중동의 알카에다 잔당들하고도 관계를 청산해야 할 것이고요. 인도네시아 국내의 제야의 자녀 세력도 잘 설득을 해서 함께 해체 선언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렇지만 이 우선 대장들이 이거를 해체하겠다고 선언을 한 것은 이 제마 이슬라미아가 없어질 수 있는 그런 계기는 마련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끝으로 보고르 분짝 지역의 기온이요, 요즘 상당히 춥다. 0도 이하로 내려가는 그런 기후를 보이고 있다는 기사가 전해지고 있고요. 이까엔 신수도 개발 지역 주민들이요, 이제 신수도가 이전하게 되면은 자기 마을로 그 많은 사람들을 끌어들여서 돈을 벌려고 하는 그런 신종 마을 관광 비즈니스를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기들 그 다약 쪽의 전통을 살려가면서 개발을 하면 좋겠는데 그저 먹는 것만 개발하고 또 사람들에게 이렇게 보이기 위한 그런 그 위사따 깜뽕은 해봤자 그렇게 매력적인 관광지가 될 수 있을지, 그거는 아무래도 국가가 좀 지원을 해줘야 그런 관광 자원이 생길 것으로 생각됩니다. 한편 오는 8월 17일 자카르타에서요, 출발을 해서 이까엔 독립기념일 행사에 참석하게 될 VIP들의 이동 경로를 준비하고 있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다는 것을 반증하는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비가 많이 오기 때문에 도로를 정비하는 데 많은 문제가 있다고 하는 거죠. 특히 자카르타 공항에서 이륙한 비행기가 이까엔 공항에 내려야 되는데 이까엔 공항 공사가 상당히 지연되고 있는 모양입니다. 자, 그래서 이 자카르타에서 이륙한 비행기는 발리빠판 공항에 내릴 수밖에 없는데요. 이까엔으로 거기서 내려서 이까엔으로 가는 육로를 타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약 2시간 반 정도가 소요된다고 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데, 2개의 교량을 또 신설하고 이까엔 공항 활주로를 크로스하게 되면은 70분이면은 주파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VIP들이 자카르타 공항에서 이륙해서 발리빠판 공항에 내리고 거기서 70분의 자동차를 타고 2개의 신설 교량을 건너서 이까엔 공항을 크로스하게 되면은 70분이면 도착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뭔가 계속해서 급조를 하게 되면요, 뭔가 허점이 어딘가는 있게 되죠. 그러니까 이런 불실 공사가 있게 된다고 생각되는데, 그렇지만 조코위 대통령의 마지막 그런 그 행사를 이분들이 충성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것인가 하는 그런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좀 꿀꿀합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